안녕하세요. 윤주아입니다. 저는 교육치료사라서 신경발달 접근법을 통해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다감각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 받아들이는 정보를 동시에 듣고, 보고, 행동할 때 가장 잘 배웁니다. 다양한 감각 경로를 사용함으로 정보를 더 잘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감각 입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 아이들에게 글자나 알파벳을 가르칠 때 저는 아이들에게 글자를 보여주고 글자를 말하고 그 글자에 대한 동작을 동시에 하면서 가르칩니다. 다감각 지도법의 핵심은 아이가 한 번에 듣고 보고 말하고 행동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감각 경로가 동시에 자극이 됩니다. 뇌의 입력은 배가 되고 어떤 한 감각 경로가 약하면 다른 강한 감각 경로가 포상하여 정보를 수용하게 됩니다. 다양한 감각 경로를 통한 정보 전달이 학습 성공의 핵심입니다. 뇌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여러 감각을 통해 활성화하면 단기 및 장기 기억이 모두 향상됩니다. 모든 아이마다 정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타고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당중지능이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시각적으로 가장 잘 배웁니다. 다른 아이들은 청각적으로 잘 배웁니다. 또 다른 아이들은 움직임, 자연과의 상호, 작용 또는 음악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 모두는 학습 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타고난 배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정보 수용 능력은 개인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선호하는 감각 경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신경발달 접근법은 이러한 개인의 학습 방법이 자연 발생적으로 선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경학적 불균형에 기인한다고 제안합니다.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중추신경계를 잘 조직화하여 여러 감각 경로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각 학과목도 특정 학습 방식에서 가장 잘 배워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부모님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요. 간단한 더하기 빼기 같은 수학은 주로 총각 처리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Ready? Okay. 3 plus 2 equals 5. 5. 6 plus 2 equals 8. 7 plus 3 equals 10. 2 plus 6 equals 8. 3 plus 5 equals 8. Okay, mommy's gonna cover it now. 3 plus 2 equals 5. 5. Good. 6 plus 2 equals 8. Good. 7 plus 3 equals 10. 10. Good. 2 plus 6 equals 8. 8. Good. 3 plus 5 equals 8. Good job. 5. Woo. 5. 그러나 긴 나눗셈과 공식이 들어가는 복잡한 수학 프로세스는 여러 단계를 거쳐 분리를 하므로 시각적 기능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긴 수학 분리는 시각적으로 가르칠 때 더 잘 배우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과학 과목은 다르게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과학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함으로 운동 감각적 프로세스를 통해 가장 잘 배웁니다. So float or sink? So float or sink? It's sinking. Okay, try the lid. Floating. It floats, yeah. And when I put this on, the plate, it floats. Oh wow, yeah, good thinking. I think this will sink. Float. It floats. Yeah. And that's how sinks.
when I put Put it in. turtle on, the star floats. Okay, put it back on the. And when I do this, It sinks. Put your hands. yeah, sink. Yeah. Oh, Mom, good. did you record me that these two, if I put the turtle on this? It floats. Nice. Yeah. 이런 이유로 각 과목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다중지능이 발달되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감각 경로를 통해 가장 잘 배운가요? 더 잘 배우도록 돕기 위해 어떤 학습 환경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동시에 아이들의 감각적 약점은 무엇인가요? 청각 학습이 약한다면 이 영역에서 더 잘 배우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자녀이든 학습의 기초는 청각과 시각 처리 능력입니다. 언급했듯이 간단한 수학을 배우는 것은 주로 청각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사나 부모가 아이와 학습을 할 때 학생을 적절한 청각 처리를 동시에 교사가 말하는 내용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창한 읽기에는 유수한 시각 처리 능력이 요구됩니다. Esther's gonna read her book for everybody. Ready? I see Saya. Good. Good girl. What does it say? Esther? Mm-hmm. Good. See. Good. 아이들이 학교에서 칠판에 직한 내용을 빼길 때 칠판에서 본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효과적으로 노트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 11로 돌아가서 청각 처리 개선을 돕는 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12와 14는 시각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신경 발달 접근법은 모든 학생이 자신의 약한 감각 처리 영역에 회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타고난 장점이 있지만 약한 감각 처리 영역을 보완함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집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신청해 주세요.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제 대신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잊지 마시고 아래 구독 신청도 클릭해 주세요.